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자산관리 클럽 회장 이대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대면 환경이 다가와서 4차 산업혁명에 불을 붙여 비약적으로 우리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원격 회의나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그리고 식사도 이제는 배달해서 먹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많은 키워드는 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 백신 산업,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와 드론, 클라우드, 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서로 앞다투어 추진하는 우주 여행,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숨가쁘게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IT 기업들은 AI, VR, 증강현실에 기반한 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다투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삼성, LG, SK,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거기에 금융 기능을 넣어서 산업과 금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자산관리에 있어의 투자는 금융과 부동산 금이었지만 이제는 돈의 흐름과 가치를 배워서 디지털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흐름을 잃지 못하고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따뜻함에 취해 안주하면 서서히 죽어가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난 뒤에야 아차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땐 이미 우리의 평온하고 안락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삶은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고통의 삶의 연속입니다. 디지털 자산관리 클럽은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를 배우고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분석 능력을 향상하여 부를 공유하려는 모임이 디지털 자산관리 클럽입니다. 부디 디지털 자산관리 클럽에 동참하시어 전문 지식을 배우고 서로 토론하며 그 가치를 찾아 부의 누림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2강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지금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사용자와 사용처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회사고요. 그 다음 쿠팡이라는 기업은 쇼핑 플랫폼이죠. 그리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 어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등등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앱스토어에서, 아이폰 외의 모든 폰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기업은 본인들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기 두 사용자와 사용처를 연결을 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수입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드론,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했던 3D 프린팅, 가상현실, AI, 로봇, 사물 인터넷 등등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기술은 요즘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어요. 데이터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 예로요. 우리가 그 바둑의 천재 이세돌이 있죠. 그 이세돌이 알파고라는 AI와 바둑 대결을 통해서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인류의 어떤 발행과는 다르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알파고가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알파고가 더 똑똑하냐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이세돌에게 그쵸? 그 수를 읽고 이겼다라는 거죠. 뭐 신의 한 수로 운 좋게 이겼지만 아마 지금은 더 많은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아마 그 격차는 더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못 이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빅데이터는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가져오고 공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가상의 공간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기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즘 자율주행차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AI 이런 성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끔 도와주는 기술인데,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잠도 잘 수 있고 얼마나 그쵸 유용하게 교통 이런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해킹이 돼가지고 내가 가는 목적지를 만약에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요, 해킹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이라는 그 코인이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냥 코인이니까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요, 위변조가 불가능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거래소나 지갑이 해킹된 사례는 있어도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금융거래라든지 많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일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 블록체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디지털 컨텐츠를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 쇼핑, 드라마, 웹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이 안에서 이용하게 되는데 디지털 컨텐츠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언제든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걸 개발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그 컨텐츠가 복제할 수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이 저작권의 보호라는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세계 1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불법 유통이 돼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가 돼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연간 조 단위 피해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해법이 필요한데 무엇이 그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도 바로 기술이 필요한데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요즘 뜨고 있는 NFT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Non-Fungible Token이라는 기술인데 영상, 그림, 음악, 게임 등이 지금 이제 디지털 컨텐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카피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게 되면 복제 자체가 불가능해서 해킹에 대한 염려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가 이 디지털 자산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경매를 붙였는데 한 10점 정도가 한 58억 정도에 낙찰될 만큼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낙찰을 받은 사람은 그 소유권을 디지털 소유권이 옮겨진다는 얘기고 다시 또 거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를 이전할 수 있다는 건데 이 NFT라는 대체 불가능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컨텐츠에 고유값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중심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다가올 세상은 블록체인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인터넷 운영체제에서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또 거기서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운영체제로 NFT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블록체인 운영체제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기술로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들이 바로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이라는 플랫폼,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인터넷 기업으로 가장 성공한 기업은 카카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의 회장 김범수 회장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범수 회장의 최근 기사에 보면 인터넷을 선점한 이 카카오가 블록체인 시장도, 그 얘기 뭐냐면 블록체인이 최고의, 인터넷 이후에 다음에 이끌어갈 최고의 시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제2의 카카오, 제1의 카카오는 인터넷 시장에 성공했고 제2의 카카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또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메타버스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이 가상 공간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뒷받침이 되려면 보다 완성도 있는 탈중앙화, 보안성, 확장성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풀어야 될 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확장성에 있다는 속도라는 거죠. 어떤 지금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을 더 풀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실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상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1차선 도로를 깔아놓고 차를 1000만 대, 1억 대 빨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천리안, 이런 하이텔, 통신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다운로드를 받으면 어때요? 디리디리 이렇게, 그쵸? 연결이 접속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그 하세월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시간을 다 허비했는데, 바로 이 가상 공간에서도 이 데이터의 속도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도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의 블록체인의 그 속도를 TPS라고 그 기준을 둔다면 3000 TPS가 가장 최고라고 합니다. 1세대 블록체인으로는 비트코인이 초당 8 TPS를 하고 있고요.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의 기술은 20 TPS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세대라고 하는 이오스나 클라이튼 코인이 3000 TPS라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앞으로 이 블록체인 가상 공간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자율주행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3000 TPS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시장에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주목을 해야 될 수 있는 재미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다 다운로드를 받고 있다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 운영체제, 누가 여기에 주인이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디지털 자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아마 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상승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의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세상을 알아보려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처음에 윈도우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등장했죠. 그것을 만든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개발해서 최고의 부자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에 등장을 하고 나서 아이폰이 대명사가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운영체제를 만든 기업은 아이폰의 앱스토어, 그 다음에 구글의 구글 플레이,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 됐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 공간의 블록체인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다음 정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